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키르기스스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20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 자란 가름을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임신, 부모의 반대, 고향 사람들의 냉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한국으로 떠난 가름은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 그녀는 연매출 500억 원의 식품 브랜드 창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그녀를 배신한 사람은 누구였고 그녀는 어떻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가름입니다. 20살이던 2020년 여름, 저는 키르기스스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천산산맥이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양을 키우셨고 어머니는 전통떡을 만들어 파셨습니다. 저는 장녀였습니다. 동생 둘을 돌보며 가게 일을 도왔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가름이는 효녀야.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평생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죠. 그해 7월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해외 무역 사업단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알아보러 온 거였죠. 그중 한 명이 우한식이었습니다. 32살의 우한식은 키가 크고 말이 적었습니다. 사업단 팀장이었죠. 통역이 필요했고 저는 러시아어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1년 공부했거든요. 도와줄 수 있나요? 우한식이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들을 도왔습니다. 농장을 안내하고 통역하고 계약서를 번역했습니다. 우한식은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어요? 네, 많아요. 드라마 많이 봤어요. 한국 와볼 생각 없어요?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우한식이 웃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마지막 날 밤 마을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업단 사람들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전통 춤을 췄습니다. 우한식이 지켜봤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우한식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맙습니다.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줬습니다. 우한식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어떻게 지내요? 보고 싶어요. 저도 답장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 후 우한식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가름을 보러 왔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우한식은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꿈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 밤 우한식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요. 우한식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임신했다는 것을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부모님께는? 우한식에게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살 미혼 그리고 임신. 우한식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식 씨, 제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결혼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국 사람 우한식이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구나.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외국 남자와? 아버지, 한식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결혼부터 했어야지.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어쩌면 좋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름이가 외국 남자애 가졌대.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가게에 오던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우한식과 매일 통화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제가 곧 갈게요. 언제요? 다음 달에 휴가 내서 갈게요. 부모님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우한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생겨서 못 가요. 미안해요. 그럼 언제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애 어쩌려고 저러나. 부모도 참 불쌍하지.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름아, 그 애를 지워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결혼도 안 할 거면서 왜 낳아?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에요. 한식 씨는 결혼한다고 했어요. 말만 그렇지. 외국 사람 믿을 수 있어? 벌써 몇 달째 안 오잖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우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식 씨, 부모님이 애를 지우래요. 뭐라고요? 제발 와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알았어요. 이번 주 안에 갈게요. 하지만 그 주도 지났습니다. 우한식은 또 핑계를 댔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한식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저 말로만 책임진다고 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한국에 가기로. 우한식이 안 오면 제가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짐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쪽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버스를 타고 수도 비슈케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관광 비자 신청하고 싶어요. 목적이 뭐죠? 한국 구경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우한식을 만나고 아이 아빠로서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비자가 나왔습니다.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서요. 2020년 12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배는 이미 5개월이었습니다. 외투로 가렸지만 눈에 띄었습니다. 우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식 씨, 저 한국 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인천공항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2시간 후 우한식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왔어요? 당신이 안 오니까 제가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랑 아기는요? 우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한식은 처음부터 책임질 생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을 뿐이었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5개월 된 배. 과연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한식은 저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싸구려 모텔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있어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저도 난처해요. 회사에서 알면 저 잘리거든요. 그럼 저는요? 저랑 아기는 어떻게 해요? 우한식이 돈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받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요. 저는 당신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저는 돈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기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키르기스스탄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우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3일 동안 저는 모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말도 거의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김밥을 샀습니다. 2,000원이었습니다. 가진 돈은 우한식이 준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3일 후 우한식이 다시 왔습니다. 결정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비겁해요. 정말 비겁해요. 당신 때문에 저는 고향도 잃었고 부모님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른 척이에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우한식은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부모님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주일 후 돈이 바닥났습니다. 모텔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야지.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돼. 지금 당장 나가. 짐을 싸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추웠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배는 6개월이 됐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따뜻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외투를 꽉 여몄습니다. 뱃속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50대쯤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여자가 제 배를 봤습니다. 임신했어요? 네. 여기서 뭐 해요? 집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저 좀 따라와 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디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룻밤 자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철원에서 쌀로 떡볶이를 파는 작은 식당이었죠. 여기 창고에서 자요. 춥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내일 이야기해요. 지금은 쉬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잤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사연이 뭐예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우한식, 임신, 배신 모든 것을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요.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애부터 낳아요. 그 다음 생각해요. 여기 있어도 돼요? 창고에서 지내요. 대신 식당 일 좀 도와줘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순자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간단한 요리 보조. 배가 무거웠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했습니다. 박순자는 친절했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병원도 데려가 줬습니다. 산부인과 가야 해요. 검진 받아야죠. 돈이 없어요. 제가 낼게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박순자는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선의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박순자의 식당에서 2달을 지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손님 오면 서빙하고 밤에는 설거지했습니다. 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에게 빚진 것이 많았으니까요. 손님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 아가씨 어디서 왔어? 외국 사람 같은데? 임신했네. 남편은 어디 있어?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사연 있는 애예요.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요? 키르기스스탄이요. 혼자 한국 왔어요? 네. 임신했는데 혼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내왔습니다. 남자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맛없는데? 죄송합니다. 떡이 너무 질겨요. 이런 걸 팔아요? 박순자가 나왔습니다. 손님 맛이 안 맞으면 환불해 드릴게요. 환불? 시간 낭비했는데 환불로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과하세요. 제대로.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돈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수라고 옆 동네 식당 주인이에요. 경쟁자죠. 왜 여기 와서 트집을 잡아요? 장사가 안 돼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이민수는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떡이 질겨요. 국물이 싱거워요. 서빙이 느려요. 박순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저렇게 괴롭힐까요? 어느 날 이민수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이 외국 여자가 만든 거예요? 제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외국 여자가 만들었으니까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박순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이민수 씨,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이런 식당은 문 닫아야 해요. 외국 여자 써서 장사하고 음식도 형편없고.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이민수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곧 망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박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가르마.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이민수가 원래 저래. 질투가 많아.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민수 같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쁠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2021년 2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자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20시간이 걸렸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아이린.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화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우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 아이린을 안고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린을 창고에서 키웠습니다. 일하면서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광 비자가 만료된 것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제가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안 돼. 아이리는 어떻게 해? 같이 데려가야죠.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 부모님이 받아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연락을 안 받으셨습니다. 여기 있어.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까르마, 당신 고향 음식 만들 줄 알아?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전통 떡이요. 한번 만들어봐. 저는 키르기스스탄 전통 떡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와 꿀로 만든 달콤한 떡이었죠. 박순자가 먹어봤습니다. 맛있는데? 이거 팔면 되겠어. 정말요? 응.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그날부터 저는 메뉴에 키르기스스탄 떡을 추가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맛있는데? 외국 떡이래요. 신기하네. 주문이 늘었습니다. 박순자가 기뻐했습니다. 까르마, 당신 재능 있어. 이거 더 발전시켜봐. 저는 생각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떡과 한국 쌀을 결합하면 어떨까?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밤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아이린이 잠든 후 창고에서 혼자 실험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전통떡에 철원 쌀가루를 섞었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너무 질기거나 너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번째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한국의 쌀과 키르기스스탄의 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박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먹어보세요. 어머, 맛있다. 이거 뭐야? 철원 쌀과 키르기스스탄 꿀로 만든 떡이에요. 대박이다. 이거 특별해. 다음 날 메뉴에 올렸습니다. 이름은 하모니 떡이라고 지었습니다. 두 문화의 조화라는 뜻이었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팔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한 달 만에 하모니 떡은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까르마, 이거 사업으로 키우면 어때? 사업이요? 응. 공장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거야. 돈이 없는데요. 투자자 찾아보자. 이 아이템이면 가능할 것 같아. 저는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결혼 비자나 사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방법이 없나요? 아이 아버지가 인정하고 양육비 내면 가능한데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우한식은 연락도 안 됐으니까요. 그럼 사업 비자는요? 투자금이 1억 이상 있어야 해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1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할게. 뭐라고요? 5천만 원 투자할게. 나머지는 대출받자. 사장님, 너무 큰 돈인데요. 괜찮아. 나는 당신 믿어. 이 아이템은 성공할 거야. 저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울지 마. 우리 같이 대박 내자. 2021년 6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두 개의 하늘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두 나라의 하늘을 뜻했죠. 박순자가 대표였고 저는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작은 공장을 얻었습니다. 직원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기계를 사고 재료를 구하고 포장지를 디자인했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기계가 고장나서 하루 종일 수리했고 또 한 번은 재료를 잘못 주문해서 다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긴 하모니 떡 10개였습니다. 박순자와 저는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응, 해냈어요.
마트에 납품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외국 음식은 잘 안 팔려요. 누가 사 먹겠어요? 리스크가 커요. 하지만 한 곳이 받아줬습니다. 작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 달 테스트로요. 100박스를 납품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마트 주인이 연락했습니다. 더 보내주세요. 손님들이 찾아요. 정말요? 네. 맛있다고 난리예요. 500박스 보낼 수 있어요? 저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먹고 자며 떡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린도 공장에서 컸습니다. 요람을 공장 한쪽에 놓고 일했죠.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마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납품해 주세요. 3개월 만에 20개 매장에 납품했습니다. 6개월 만에 100개 매장이었습니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민수였습니다. 이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공장으로요. 잘 되네요. 무슨 일이세요? 나도 투자하고 싶은데요. 투자요? 응. 절반 지분 팔아요. 1억 줄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지금 잘 되니까 그런 거잖아. 나중에 후회할 걸. 후회 안 해요. 나가주세요. 이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민수는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짓을 할까요? 모르겠어. 조심해야겠어.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품에 문제 있어요. 손님이 배탈 났대요. 뭐라고요? 조사 들어갈 때까지 납품 중단해요. 다른 마트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꺼번에 5곳이었습니다. 저희는 공장을 조사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생도 완벽했고 재료도 신선했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제품은 문제 없는데.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민수였습니다. 이민수가 사람을 시켜 거짓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사업을 망치려고요. 과연 저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민수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온라인에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제품 먹고 배탈 났어요. 위생이 엉망이래요. 외국인이 만들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마트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져서 더 이상 못 팔겠어요. 한 달 만에 10개 매장을 잃었습니다. 박순자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맞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식품안전처에 공식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제품 검사해 주세요. 문제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 합격입니다. 위생 상태 최상, 재료 신선도 최상. 저희는 이 결과를 들고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보세요. 공식 검사 결과예요. 우리 제품 안전해요. 하지만 이미지는 회복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몇몇 마트가 다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공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야? 나가세요. 나가긴. 내가 경고했잖아. 내 제안 거절하면 후회할 거라고. 당신이 한 짓 다 알아요. 거짓 신고, 악성 댓글 다 당신이죠? 이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인 거 알아요. 증거 없으면 입 닥쳐. 그리고 경고하는데 계속 이러면 더 큰일 생겨.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우리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요? 잘못? 내 앞길을 막았잖아. 내가 먼저 철원쌀로 사업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가로챘어. 우리가 가로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개발한 거예요. 닥쳐. 어쨌든 내 기회를 빼앗아간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민수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박이 더 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가게 접어. 안 그러면 큰일 날 거야. 박순자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 진짜 무슨 짓을 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요. 증거가 없잖아. 경찰이 뭘 해줘? 저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그날 밤 아이린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린은 웃었습니다. 천사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이민수를 찾아가기로. 어디가?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이민수 식당에 가요. 혼자? 위험해. 괜찮아요. 할 말이 있어요. 이민수의 식당은 저희 공장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민수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네? 항복하러 왔어? 아니요. 제안하러 왔어요. 제안? 같이 하죠. 당신도 우리 제품 팔아요. 수익 나누고. 이민수가 웃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동정 받으려고? 동정 아니에요. 제안이에요. 당신 식당 손님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 제품 팔면 서로 이득이에요. 내가 왜 당신들 도와줘? 돕는 게 아니라 같이 버는 거예요. 당신도 이익이에요. 이민수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건 있어. 뭔데요? 내가 총판이 돼. 철원 지역은 내가 독점해. 그건 안 돼요. 다른 마트도 있어요. 그럼 거래 끝. 이민수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총판권을 주면 이민수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알았어요. 총판권 드릴게요. 이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진심? 네. 대신 방해 그만하세요. 좋아. 계약서 쓰자. 계약을 했습니다. 이민수는 철원 지역 총판이 됐습니다. 저희는 납품만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이민수가 마트와 식당에 납품했고 매출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민수가 가격을 2배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왜 가격을 올렸어요? 내 마음이지. 총판권 있잖아. 하지만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안 사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매출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민수는 비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가격 올리니까 안 팔리잖아. 결국 당신들 망하는 거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민수는 처음부터 저희를 망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총판권은 함정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 네. 철원 말고 서울에서 팔아요. 거기는 이민수 손이 안 닿아요. 박순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있었네. 저희는 서울로 진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22년 초 저희는 서울 진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경쟁이 치열했고 브랜드 인지도가 없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형마트에 제안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신생 브랜드는 어려워요. 검증된 제품만 받아요. 죄송합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점비가 1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은 너무 높은 벽이야.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은 어때요? 온라인? 네. 인터넷 쇼핑몰이요. 거기는 입점비가 없어요. 그거 되겠어? 해봐야 알아요. 저희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했습니다.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 처음 한 달은 조용했습니다.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10개도 안 팔렸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건가? 박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저는 마케팅을 생각했습니다. SNS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올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전통 방식, 철원쌀의 특별함, 그리고 제 이야기까지요.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왔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개에서 50개, 100개로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하루 500개가 팔렸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 떡 진짜 맛있어요. 특별한 맛이에요. 그 영상이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하루 2,000개, 3,000개씩 팔렸습니다. 저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2명, 그 다음 5명, 그 다음 10명. 회사가 커졌습니다. 2022년 6월 매출이 월 5억을 넘었습니다. 우리 진짜 잘 되고 있어. 박순자가 울었습니다. 응, 해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한식이 나타났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름, 한식 씨?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우한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잘 지냈어? 무슨 일로 왔어요? 소식 들었어. 사업 잘 된다며?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많지. 아이린이 내 딸이잖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양육비 청구할 거야. 당연한 거잖아. 양육비요? 2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양육비요? 법적으로 내 권리야. 아이린 DNA 검사하면 증명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2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책임 못 진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줄. 그러니까 돈이 보이니까 이제 아빠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난 진심이야. 진심?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안 나가. 양육비 안 주면 법원 갈 거야. 박순자가 나섰습니다. 나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좋아. 법으로 해결하자.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우한식은 나갔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양육비 월 200만 원 청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치 소급 적용 총 4,800만 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저희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길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친부라는 게 증명되면 양육비 청구권이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 키웠어요. 한식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한식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양육비를 내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우한식은 임신 사실을 알고 저를 버렸습니다. 2년 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는 건 돈 때문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문자 기록이요. 우한식이 책임 못 진다고 한 메시지요. 저는 핸드폰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우한식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 없음. 저는 이겼습니다. 우한식은 법정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얼마나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이긴 후 저는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우한식도 이민수도 저를 막을 수 없었죠.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2022년 말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100억이야. 믿어져?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꿈만 같아요.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2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가족 같았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수출하고 싶어요. 제가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네. 거기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성공했다는 걸요. 좋은 생각이야. 키르기스스탄 수출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바이어를 찾고 통관 절차를 밟고 마케팅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월 후 첫 컨테이너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키르기스스탄에 갔습니다. 5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죠.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작고 조용했습니다. 부모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가름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름? 네,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딸아, 내 딸.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가름이냐? 네, 아버지.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한국에서 사업했어요. 아기도 낳고요. 아기? 네, 아이린이요. 지금 5살이에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구나. 미안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 내가 잘 지낸 게 다행이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업이 뭔데? 한국 철원쌀과 우리 전통떡을 결합한 간식이에요. 그게 잘 되냐? 네, 작년에 100억 벌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 네, 한국 돈으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5년 전에 저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었죠. 반응이 달랐습니다. 가름이 대단하네. 한국에서 성공했대. 우리 마을 자랑이야.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성공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였죠. 마을 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하모니 떡입니다.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의 조화죠. 시식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맛있네. 우리 떡이랑 비슷한데 더 부드러워. 한국에서 이게 잘 팔린다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가게들이 판매를 원했습니다. 수도 비슈케크의 슈퍼마켓도 연락했습니다. 전국 체인에 납품 가능해요? 물론이죠. 계약을 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전역으로 제품이 퍼졌습니다. 현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가름씨 한국서 대성공.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TV, 라디오, 신문.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죠. 그리고 꿈을 이뤘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젊은이들이 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저도 가름씨처럼 되고 싶어요. 해외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한 달 동안 키르기스스탄에 머물렀습니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집은 한국이었습니다. 아이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떠나는 날 부모님이 공항까지 나왔습니다. 자주 와라. 네, 어머니. 우리 딸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린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린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아가. 나도 보고 싶었어요. 박순자도 왔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부모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다행이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2023년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연매출 300억을 달성했습니다. 대형마트에도 입점했습니다. 백화점에도 들어갔습니다. 브랜드가 알려졌습니다. 하모니 떡 아시죠? 응, 그 외국인이 만든 거 맛있어요. TV 광고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저는 가름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왔습니다. 두 문화의 조화 하모니 떡을 만듭니다. 광고가 히트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박순자에게 지분을 더 드렸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 없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고마워 가르마. 직원들 복지도 늘렸습니다. 급여를 올리고 보너스를 주고 휴가를 늘렸습니다. 사장님 최고예요. 직원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감사하는 마음, 나눔의 기쁨이었죠. 이제 마지막 목표만 남았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2024년 초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죠. 가름 희망 재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 여성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임신했지만 갈 곳 없는 여성, 언어가 안 통해 고립된 여성,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는 여성들이요. 첫 사업으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10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상담사를 고용하고 통역사도 구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개소식 날 저는 말했습니다. 저도 임신하고 버려졌고 언어가 안 통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5명의 여성이 처음 입주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었죠.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일자리를 찾아줬습니다. 가끔은 밤새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언니 고마워요. 베트남에서 온 투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2번째, 3번째 쉼터를 열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요리, 제빵, 봉제, 컴퓨터. 여성들이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어떤 여성은 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생산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팀장이 됐죠.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회사는 더 성장했습니다. 2024년 연매출 500억을 달성했습니다. 직원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공장도 2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장을 방문했고 직원들과 밥을 먹었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특별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장들은 안 그래요. 현장에 안 와요. 근데 사장님은 우리랑 같이 일해요.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과 같았으니까요. 그해 가을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상을 받은 것이었죠. 다문화 여성 권익 증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날 장관님이 직접 상을 주셨습니다. 가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줬습니다. 박순자 사장님 같은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가름 씨, 앞으로 꿈이 뭔가요? 더 많은 여성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제 딸 아이린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이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엄마는 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사랑해.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힘 얻었어요. 가름씨 응원합니다. SNS 팔로워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대학교, 기업, 정부 기관에서 초청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더 나을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가름씨 보고 힘 얻었어요. 저도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믿고 나아가세요. 2025년 초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외국인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언어 교육이요. 그리고 일자리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이요. 존중이요? 네.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요. 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외국인 여성 지원 예산이 늘었고 프로그램도 확대됐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린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돼. 엄마처럼 사업가? 그것도 좋고 다른 것도 좋아. 중요한 건 행복한 거야. 엄마는 행복해? 너무. 내가 있어서. 아이린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과연 저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2025년 여름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재호였습니다. 38살 사회복지사였죠. 재단 일로 만났습니다. 재호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협업회의 때 처음 봤죠. 가름씨 반갑습니다. 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보통, 외모도 보통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 있다고요. 외국인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외로움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맞아요. 제가 만난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죠. 자주 만났습니다.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현장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재호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힘드시죠?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가름씨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재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존경이 담겨 있었죠. 그날부터 재호가 자주 연락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요? 아이린은 잘 지내요? 처음엔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재호는 제 일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뭐 해요? 아이린이랑 공원 가요. 저도 가도 될까요? 응. 아이린 만나고 싶어서요. 셋이서 공원에 갔습니다. 재호는 아이린을 잘 돌봤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간식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아저씨 좋아요. 아이린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재미있어요. 저도 재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다시 사랑하는 게요. 우환식 때문에 상처가 컸으니까요. 하지만 재호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호가 고백했습니다. 가름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가름씨 좋아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근데 말 못했어요.
가름씨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저도요? 저도 좋아요. 재호가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이린 때문에 더 신중했죠. 아이린한테 말해야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은 천천히 해요. 아이린이 편해질 때까지요. 고마워요. 재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고 이해해줬습니다. 박순자도 좋아했습니다. 재호 씨 괜찮은 사람이야. 가름이한테 잘 맞아. 그죠? 응. 이번엔 진짜야.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재호는 제 모든 것을 받아줬습니다. 과거도 아이린도 바쁜 일정도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제가 바쁘잖아요. 시간도 잘 못 내고.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하니까요. 2025년 말 재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아이린도 함께 있었죠. 가름씨. 재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아이린 엄마가 아니라 제 아내로요.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지만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아이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얘라고 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할게요. 재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이린도 안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박순자 재단 사람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부모님이요. 딸아 축하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재호와 부모님이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 부탁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행복했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는 임신한 배를 숨기고 도망쳤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린이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고마워 아가. 이제 아빠 생겼어요? 응, 재호 아빠가 우리 아빠야. 좋아요. 재호 아빠 좋아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셋이서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아이린이 앞서 뛰어갔습니다. 저 애를 낳은 날을 기억해요. 제가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죠? 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행복하죠? 너무.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 행복해요. 가름 씨랑 아이린 덕분에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결혼 후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 재단 일, 그리고 가정까지.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재호가 많이 도와줬으니까요. 오늘 회의 어때? 재호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신제품 론칭 준비 중이에요. 또 새 제품? 응. 이번엔 키르기스스탄 전통빵이에요. 신제품 개발은 저의 열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죠. 2026년 초 신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실크로드 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전통빵에 한국 팥을 넣은 퓨전 제품이었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첫 주에 10만 개가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50만 개였습니다. 매출이 또 급증했습니다.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사장님 천재예요. 어떻게 맨날 히트작만 나와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만들 뿐이에요. 진심, 그것이 제 비결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맛과 행복을 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자서전이었습니다. 제목은 하모니 2개의 하늘이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어린 시절, 우한식과의 만남과 배신, 한국에서의 고난, 박순자와의 만남, 사업의 성공, 그리고 재호와의 사랑까지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아픔도 실패도 부끄러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가름 씨 덕분에 힘 얻었어요.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차별받고 힘들었는데 가름 씨 이야기 읽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해서 절망했어요. 근데 가름 씨 이야기 보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인회는 5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해 여름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초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다문화 유공자들을 초청한 것이었죠. 가름 씨 오셨네요.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한국의 자랑이에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줬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요. 그 사진은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 가름 대통령 표창 받아. 기사를 본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름은 우리의 영웅이야. 고향 마을에 제 사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요. 부모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저는 울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이 의미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었죠. 창업과 도전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창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5년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어도 못했고 돈도 없었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쳤습니다. 수업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매주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실전 경험을 나눴습니다. 제품 개발, 마케팅, 자금 조달, 위기 관리. 모든 것을요. 질문 있어요?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민수가 방해할 때요. 사업을 망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겼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았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몇몇은 창업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제 아이디어 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이었죠. 학기 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 창업하기로 했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잘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행복이에요. 명심할게요. 그 학생은 1년 후 실제로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2026년 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지난 6년간의 여정을요. 2020년 겨울 임신한 배를 안고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26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재호가 아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응, 당신은? 나도. 커피 마실래? 고마워. 아이린이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7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 있어요. 뭐 발표? 우리 엄마 자랑하기요. 그래. 뭐라고 할 건데?
엄마가 제일 멋있다고 할 거예요. 저는 아이린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의 있어요. 알아요. 준비됐죠? 네, 다 준비했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연매출 700억, 해외 시장 확대, 그리고 신제품 5개 출시. 가능할까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가능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재단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 임신했는데 남자친구가 떠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6년 전에 저와 똑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지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저도 당신과 같았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오후에 대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실패해도 버려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년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고 나아가세요.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뭔데? 후회한 적 없어요? 키르기스스탄 떠난 거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한국에서 제 꿈을 이뤘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뭔데요? 진짜 행복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명예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호와 아이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발표 잘했어요. 정말? 선생님이 뭐래? 엄마 멋있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요. 우리 딸 최고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호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아이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죠? 응, 너무 행복해.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밤에 아이린을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아이린이 잠들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제호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습니다. 눈 오네. 응, 예쁘다. 가름씨. 응? 행복해요? 너무. 당신은? 저도요. 당신과 아이린 덕분에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년 전 임신한 배를 안고 한국에 왔던 그날을요. 두려웠고 외로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요. 성공한 사업과 의미 있는 일과 함께요.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것,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요.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힘들 때도 버려졌을 때도 절망할 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을요. 당신도 지금 힘든가요? 포기하고 싶은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요.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을, 사랑을, 꿈을요. 저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밤 저는 감사하며 잠들 것입니다.
옆에 재호가 있고 방 건너편에 아이린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 약속입니다.